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민정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서연의 선택은. 서연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스탠드 불을 끄고 창문을 조금 열어 새벽 공기를 한 모금 깊이 마셨다. 그 공기에는 어젯밤 비의 냄새가 빠지고 대신 새로운 하루의 햇살이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오늘은 토요일, 요양원에 가는 첫날이었다. 서연은 간단한 가방을 챙겼다. 물티슈, 손소독제,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무엇을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이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거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화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진실한 얼굴로 만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았다. 7번 버스가 정시에 도착했다. 토요일 아침이라 승객은 많지 않았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떠나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담장 너머 빨래를 널고 있는 할머니, 자전거를 타며 신문을 배달하는 청년,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를 마시는 중년 남성.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하루가 있고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자신도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싶었다. 마음의 집 요양원. 낡은 건물의 유리창에는 수많은 손길들이 남긴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아마도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렸을 손들, 혹은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창을 만졌을 손들. 복도는 엷은 소독약 냄새로 채워져 있었다. 벽면에는 한때 푸르렀을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색이 조금씩 바래가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걸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방들을 지나며 각각의 문 앞에서 잠깐씩 발걸음을 멈췄다. 누군가의 일생이 그 문 너머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침내 한 문패 앞에서 완전히 멈춰섰다. 침대 곁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는 하얀 머리를 단정히 가르마 타고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가디건은 구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시간이 새긴 얇은 주름들이 강물처럼 촘촘히 흘렀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다. 나이를 잊게 만드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낯선 이의 첫인상을 정확히 읽어내면서도 동시에 조용히 어루만지는 그런 시선이었다. 들어오게. 서연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자원봉사자로서의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시선을 들었을 때 창틀 위에 놓인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잘 말린 라벤더 한 줌, 낡은 지도를 접어둔 작은 노트, 그리고 오래된 음반지 하나.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의미를 담아 배치되어 있었다. 마치 각각이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서연은 따뜻한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윤정이의 손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조심히 닦아내는 그녀의 손놀림에는 오랜 직업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아이들의 열을 재던 손, 상처난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던 손, 울고 있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던 손. 그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오래된 시간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손이 참 따뜻하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처럼 들렸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을 갈아주고 베개를 정리해주고 창문을 조금 더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각각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행동들이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자 서연은 다시 윤정이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맡에 앉은 그녀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창 너머로 요양원 마당의 작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리는 그림자는 마치 물 위에 비친 빛처럼 부드럽고 불안정했다. 아름다우면서도 덧없어 보였다. 창문 조금만 더 열어줘. 서연이 창문을 한 뼘 더 열자 따뜻한 바람이 가디건의 끝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짧고 조용하게 진동했다. 그 두 글자는 작지만 무거운 무게로 서연의 심장을 눌렀다. 오늘 오후 시간 돼. 잠깐 보자. 문장은 가볍게 쓰여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윤정이는 창틀에서 라벤더를 집어들어 코끝에 가져갔다. 그리고는 라벤더보다도 더 오래된, 더 깊은 냄새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어떤 한 집안의 냄새. 크고 견고해서 막내의 숨이 늘 부족했던 그런 집의 냄새. 윤정이는 세 자매의 막내였다. 첫째와 둘째는 언제나 모든 것의 앞줄에 서 있었다. 가족 사진 속에서도, 저녁 식탁에서도, 아버지의 관심에서도, 그리고 나중에는 유산 목록에서도. 막내였던 윤정이는 늘 뒷줄에 서야 했다. 식탁의 마지막 자리, 질문이 닿지 않는 위치, 칭찬이 닿지 않는 높이. 아버지는 큰딸과 둘째 딸에게는 세상을 보여주었다. 대학 진학을, 사회 진출을, 좋은 결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막내에게는 집안일과 형편을 말했다. 네가 집을 돌봐야 한다. 언니들이 먼저다라는 말들이 그녀의 일상을 채웠다.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조용히 집을 나왔다. 환송도 배웅도 없었다. 그냥 문이 닫혔고 그 후로 다시 열리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묻지 않았다. 그 후로 윤정이는 서울 구석구석의 부동산 지도 위에서 살았다. 버스 종점 근처의 작은 공터,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주택가, 강북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 가진 돈은 적었지만 눈은 정확했다. 작은 돈으로 더 작은 땅을 샀다. 남들이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곳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보였다. 언젠가 이곳에 길이 날 것이고, 집이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미래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어느 날 가을이 왔을 때, 정말로 그 작은 땅들의 길이 나기 시작했다. 집들이 올라갔고, 상가들이 들어섰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윤정이는 그렇게 자수성가했다. 하지만 축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약서 끝줄에 차분히 사인을 했다. 마치 오래전에 집을 나올 때처럼. 막내는 버려지는데 익숙해지면 안 돼.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 서연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이 가슴속 가장 어둡고 깊은 곳을 정확히 찾아와 닿았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오후의 정원은 따뜻했다. 낮은 키의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있었다. 윤정이는 천천히 걸어와 앉았고 발등 위로 담요를 정성스럽게 올렸다. 서연은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둘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라벤더, 그리고 접힌 노트가 놓여 있었다. 햇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요양원의 정원은 작았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급할 것도 없고 서두를 일도 없었다. 윤정이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도 않고 얼마나 아프냐고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연의 손을 바라보았다. 만져본 손, 돌본 손, 오랫동안 버텨온 손. 그런 손들은 특별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숨이 자꾸 짧아지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들을 천천히 포겠다. 둘 사이의 침묵은 길었지만 결코 무겁지 않았다. 이해하는 침묵이었고 공감하는 정적이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그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라벤더 향을 두 사람 사이에 퍼뜨렸다. 그 향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였어. 선택이 아니라 운명처럼.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더라. 혼자라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니야. 자유롭다는 뜻이지. 서연은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혼자라는 것이 자유라니.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다. 혼자라는 건 버려진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슬픈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할머니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었다. 첫날의 자원봉사가 끝나갈 시간이었다. 서연은 귀가 준비를 하면서 윤정이의 방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들렀다. 윤정이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늦은 햇빛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신비롭도록 아름다워 보였다.
다음 주에 와.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따뜻한 초대였다. 서연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린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서연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요양원 문을 나오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민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로비 한쪽 화분 옆으로 걸어가 벽에 등을 기댔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벨이 울릴 때까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다 괜찮지? 목소리 좀 들어보자. 서연은 말이 느려졌다. 단어를 신중히 고르고 숨을 가다듬고 감정을 조심스럽게 걸러내야 했다. 민정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요양원이야. 자원봉사 신청했거든.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정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변한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래, 정말 대단하다.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 서연은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저녁 시간이면 지우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민정에게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다음에 보자. 통화는 예상보다 짧게 끝났다. 전화기 화면에 민정의 이름이 작게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아직 건드리고 싶지 않은 서랍 안으로 조용히 밀어넣었다. 집에 돌아오니 지우는 거실 바닥에 앉아 형형색색의 블록으로 높은 탑을 쌓고 있었다. 아이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서연은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엄마, 나 성 만들었어. 공주님 성이야.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지우가 건축가가 될 수 있겠네. 저녁 준비를 하며 냄비가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오늘 하루의 손길들이 떠올랐다. 손수건의 부드러운 촉감, 라벤더의 그윽한 향기, 윤정의 할머니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눈빛. 사람은 누군가의 시간을 잠시 빌려서 살아간다. 그 빌린 시간의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랄 때도 있고 생각보다 무거워서 다리가 후들거릴 때도 있다. 오늘의 서연은 적당히 흔들렸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이의 하루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들.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들이 서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지우의 고른 숨소리가 방에서 들려왔다. 서연은 거실에 스탠드만 켜두고 조용히 앉았다. 자원봉사 확인 메일을 다시 읽어보고 다음 주에 필요한 물품들을 차근차근 메모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오늘은 낯설지 않았다. 낯익은 피곤함과 새로운 결심이 동시에 보였다.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주말에 거래처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좀 늦을 것 같아. 문장은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그 간결함을 믿기에는 지난 며칠간 쌓인 의심의 기록들이 너무 선명했다. 서연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옆에 두고 윤정이 할머니가 해준 말들을 다시 떠올렸다. 이틀째 자원봉사. 서연은 윤정이의 담요를 햇볕에 잠시 펼쳐두고 정원 벤치에 앉았다. 윤정이는 그 소중한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오래된 지도 한 장이 접힌 자국,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빨간 펜으로 찍힌 작은 점들이 지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강북, 강남, 변두리, 골목길까지. 그 점들을 하나로 이으면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졌다. 살아남은 사람의 궤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도. 윤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오래 바라보다가 노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 이름.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단어들이 햇빛에 스쳐 지나갔다. 재단, 연구소, 실험적 치료. 얘야 살고 싶지? 그 질문은 직구였고 동시에 따뜻한 손길이었다. 서연은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져만 갔다. 네.
나도 한 번쯤은 앞줄에 서보고 싶었거든. 이번엔 너를 앞줄에 세울 거야. 그녀의 눈빛은 오래전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의 것이었다. 서연은 그 순간 알았다. 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짜 희망을 주려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윤정이의 하루가 바빠졌다. 낮에는 이메일을 보내고 밤에는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전화를 했다. 시간대가 맞지 않는 대륙의 의사들과 연결되기까지 수많은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깊은 밤, 짧은 회신 하나가 도착했다. 초청 가능. 서류 검토 후 일정 조율 예정. 말미에 이모티콘 하나 없는 차가운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문장이 때로는 가장 확실한 희망이 된다. 서연은 한쪽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공간 안에 공기가 확실히 차가워지며 달라졌다. 막연했던 미래가 아주 희미하지만 윤곽을 갖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방향이 생겼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서연은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정리했다. 검진 결과지, 처방전들, 통역 요청서, 비상약품들. 가방의 무게가 늘어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지우의 일주일 스케줄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다행히 친정 엄마에게 며칠 맡길 수 있었다. 애 걱정은 하지 말고 네 몸 걱정이나 제대로 해라. 그 말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축복처럼 들렸다. 서연은 답장을 쓰다가 손을 멈췄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망설였다. 미안해, 급한 일정이 생겼어. 일정이라는 단어는 아직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희망을 가리키기에 적당한 표현이었다. 도시는 새벽에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들이 길 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윤정이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불안과 희망이 번갈아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둘 다 진짜였다. 여행이라고 생각해. 그 한마디에는 계획과 은밀함과 구원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이라고 한다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 두 장의 탑승권이 손에 있었다. 하나는 서연의 이름, 하나는 윤정이의 이름. 이름과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사람과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버려진 막내와 버텨온 엄마.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죽음이 데려가지 못할 여자, 불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새롭게 쓰기를. 다음 에피소드 예고. 해외 치료의 가능성과 마주한 서연. 하지만 그 순간 태준과 민정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우에게 전해진 한 통의 전화. 엄마는 언제 돌아와? 사랑의 가치는 2천억이다. 에피소드 세 번째, 치료와 배신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